Growing up, I was always mesmerized by people reporting news. Delivering stories about politics, economy, and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world looked so attractive to this little kid. It almost felt like a life mission. But 3 years after landing my first full time reporting job in Korea, I decided to leave. And after spending 4.5 years at a Chinese grown company, I'm already at my second PR marketing job in Hong Kong. With Dala Kim from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I talked about why I decided to leave, along with some insights from that transition, differences in the work environment, and future plan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드디어 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저는 보내주신 레퍼런스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원주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네. 그거부터 좀 궁금해요. 제가 그때 태어났고 얼마 뒤에 한국에 음. 와서 그때 기억은 아예 저한테 기억은 없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2살인가 그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2년 정도 생활하고 왔는데 그때 영어 음. 하는 거는 정말 그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아. 이제 문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음. 좀 적응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언어도 음. 이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잘하는 것도 음. 아니고 해서 좀 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친척 집에 명절 이럴 때 가면은 "너 영어 한번 해 봐라." 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 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뭐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아 내가 음. 영어라도 쪼끔 붙잡고서 이걸로 뭔가를 해 봐야겠다.' 음. 해서 그때 영어 특기자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영어 특기자 아. 준비를 할 때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근데 아. 예.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때 음. 입시 하면서부터 언론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13 년에 입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은 2017 년? 17 년까지 16 년, 17 년까지 16 근무하신 년. 네. 16 년까지? 아,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저도 사실 찾아보긴 했는데 입사하셔 가지고 주로 좀 어느 분야 기사를 좀 많이 쓰셨는지 어느 부서. 어 제 생각에는 건설 그리고 철강 이런 음. 조선업 음. 그때 한창 왜 음. 부도 나고 그게 아. 이슈 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런 음. 때였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커버했었고요. 그리고 사회부에도 많이 음. 있었고. 근데 이제 음. 마지막 온라인 팀에 잠깐 있었어요. 한 6 아, 온라인 팀. 개월인가 7 개월 정도?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되는데 좀 기자를 꿈꾸셨을 때 생각했던 거와 이제 기자 막상 하시고 나서 좀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같은 비슷한 또래 입장에서 좀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광고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더 시니어인 선배들이 맡았던 그런 부담은 음. 없었지만 그때 음. 네이버 뉴스 스탠드가 론칭이 됐었던 아. 때였어요. 온라인 팀으로 발령이 됐는데 어 아. 그러면서 이제 트래픽을 유도하는 한글 기사를 쓰고 아. 근데 제 성격 자체가 목표가 음. 생기면은 일단 실행에 옮기고 그거를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아. 측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숫자가 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제대로 이 기사에 타겟팅을 했구나.' 뭐 이런 희열을 아. 느끼다가 어느 음. 순간 '내가 뭘 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 당시에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 보니까 성격도 쪼끔 바뀌었었고 어두워졌었고 그래서 아, 진짜요?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음. 와중에 그래도 제가 종종 취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음. 직접 사파도 그려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시간을 좀 버틸 수 있었던
전 경로였던 것 같고요. 그 코리아월드에 있다가 DJI에 가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그렇게 트래픽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리고 제가 쓰는 음, 기사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때, 음, 블룸버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정말 외국 언론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너무 제 생각보다 음, 빨리 그 기회가 온 아, 거예요. 근데 음, 8개월 정도를 면접을 했는데 결국에 탈락을 어, 했어요. 8개월. 근데 그렇게 8개월 동안 면접을 하다 보면 마음도 붕 뜨고, 어, 아, 네, 제가 이게 맞는 일인 음, 건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음, 근데 그 와중에 중국에 있는 헤드헌터한테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음, 정말 토시 음, 하나 안 틀리고 Do you want to work in China였어요. 메시지가. 아,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아, 이제 정말 곳곳에서 내 인내심을 아, 테스트를 하는구나. 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고 장난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같이 이게 음, 스팸 왜 보이스피싱 같이 이렇게 장난하는 어, 것처럼 나도 네, 그래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 음, 한 면접 비스무리한 거를 한 2번 하고 나서 아 이게 진짜구나를 알게 됐죠. 어, 그래서 DJI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가 그 음, DJI에서 가장 이제까지 바이럴 음, 획기적이었다는 음, 제품인 팬텀 3를 발표했을 음, 때였어요. CES에서. 음, CES에서 그 해 팬텀 3를 발표한 음, 난 뒤여서 굉장히 그런 음, 글로벌 매체에서 기사들이 다행히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를 음, 보고서 이제 입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어,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쵸. 세대는 네, 뭔가를 네가 하나를 음,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사람이 그런 그쵸. 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는 건데 너무 음,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음, 하셨을 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영어로 글을 쓰는 일 말고도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해서 기사 써 하면은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300자, 음, 500자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그 외의 음, 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마케팅 플랜을 짜봐. 이랬을 때 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처음 이제 기자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셨을 때 좀 어떤 일들 하셨는지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뤄지는 와중에 한국 음, 오피스 여는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 그 한 3개월 사이에 그래, 우리 한국 지사를 열자 이러고 오피스가 론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음, 입사하고 5일 뒤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음, 그 스토어와 오피스 오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었었고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음, 일당백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 스토어에 있는 그 서비스 스태프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매장이 음, 잘 관리가 되는지 그런 거 확인부터 음, 그리고 기자 그 매니징 하는 일하고 음, 뭐 보도 자료 음, 그리고 신제품 자료 음, 그리고 뭐 방송 음, 이런 거 인터뷰 어레인지 하는 거 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음. 했었죠.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 그 DJI 가실 때부터 한국 오피스에 있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음, 인터뷰를 할 때는 원래 심천 본사로 인터뷰를 했었던 거기 음, 때문에 본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고, 그리고 아, 한국 지사가 어느 정도 세틀이 됐을 때, 제가 음, 제품 이런 PR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글로벌 PR 팀에서 하는 일을 조금 나눠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제품마다 음, 그 담당자가 있었는데, 음, 그 조금 더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들의 음, PR을 음, 제가 음, 맡게 돼서
그래서 아. 그때 옮기기 전 한 1년 전부터 그런 글로벌 팀의 음. 업무를 반반 정도를 이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었고, 음. 그러면서 공석이 나서 '나 옮겨도 되겠냐.' 해서 옮기게 됐죠.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본사에 디자인이 계시다가 또 바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신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물론 한국인이 있겠지만 기자 출신이 이렇게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당연히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 되게 있겠네요. 다들 네. 신기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타이밍이 전부 다 잘 맞아들었던 것 같은데, 음.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음. DJI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어떤 일을 음. 해도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다들 굉장히 강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음. 정말 드론이라는 그 기계를 음. 기계를 음. 라이프 스타일화 시킨 것도 처음이었고, 뭐 맞아. 우리가 맞아. 어느 뭐 다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음. 드론에다가 그런 라인 캐릭터를 갖다가 입혀도 그것도 처음이고, 와, 아. 드론에다가 음음. 이거를 어린애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할 음. 수도 있구나. 음. 뭐 드론 아레나 비행장을 만든 것도 음. 그렇고. 근데 음. 그런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처음 하던 일이 음.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리스크가 더 음. 커지다 보니 좀 더 아.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음. 이때 매너리즘에 조금 음. 빠지게 됐는데, 그때 콘텐츠 쪽으로 음. 눈을 돌리게 됐어요. 음. 그 와중에 홍콩에 살아보고 싶어서 이사를 어.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바로 먼저 이직한 음. 예전 DJI 상사가 "너 이런 자리가 음. 있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해서 제안해서 이직을 하게 음. 됐습니다. 회사 생활도 궁금해요. 네. 네. 콘텐츠 에디터로서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그룹 차원에서 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조금 더 음. 효율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글로벌 음. 오디언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음. 생산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 콘텐츠가 이 글로벌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콘텐츠고, 그러면은 이거를 음. 어떻게 전달을 할지, 글로 전달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영상 음. 같은 거를 만들지, 아니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지, 음.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음. 일을 해요. 언론사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음. 수직적인 문화인데 네. 인제 그런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뭔가 조직 문화가 어떨지 그 회사들은. 음. 코리아 헤럴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헤럴드에는 해외 경험이 있거나 해외 문화에 노출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음. 때문에 다른 음. 언론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음. 이제 플렉시블했어요. 근데 음. DJI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 전 세계 직원이 입사 당시에 3,800 명이었어요, 글로벌 직원 수가. 근데 제가 아. 퇴사할 때 12,000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쵸. 초반과 후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아. 초반에는 이제 다 비슷한 또래였고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왔기 음. 때문에 굉장히 아. 음. 수평적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조직이 커지면서 빠른 음. 결정을 해야 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에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근데 음. 나중에는 쪼끔 더 수직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음 음.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시니어들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아.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진 그 음. DJI하고 글로벌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 음. 그런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이거를 떠나서 능력이 있는 음. 사람한테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프로모션의 기회가 아. 있고, 그리고 뭐 몇 년이 아. 지나면 대리, 몇 년 후 과장 이렇게 계급장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사가 아. 나보다 10 살이 어릴 수도 있고 20 살이 아. 어릴 수도 있고, 그거를 다들 아. 그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아. 한국 저희 언론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쵸. 네.
맞아요. 그 한국에서도 사실 요즘에 뭐 카카오 이런 데는 뭐 이제 80 년대생 뭐 들 음. 그 임원들도 있고 사실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언론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가지고 나 DJI나 이렇게 뭔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계속 확장해 나가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 전문 기자로서 보면은 언론 산업이 이제 계속 하락세 한국 국내 언론 산업이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죠. 하락세이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기레기라는 말도 사실 여전히 계속 쓰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 기자들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최근에 음.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좀 그쵸. 많아 가지고 저희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성장하는 산업에 좀 몸담고 계셔 가지고 쪼끔 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비슷한 기자들 한국의 기자들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음. 어떠실지. 근데 사실 그게 본인의 성격과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산업 자체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혹은 어떤 음. 충족감을 느낀다면은 그게 크게 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 조직 안에서. 네. 음. 혹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회사도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 아. 근데 그거의 음. 다운사이드는 이제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음. 쪼끔 네 구조가 잘 음. 안 돼 있다든지 뭐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과는 굉장히 잘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PR 쪽으로 옮긴 게. 음. 그리고 내가 그런 기자 경험을 했던 그거를 가치 있게 음. 여겨 준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쪼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지 기자 경험이 그것도 네. 궁금해요. 이 콘텐츠를 내가 왜 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아.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